자, 생각보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전화 왔었는데 전용 면적하고 공급 면적, 계약 면적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면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우리 아파트를 이제 모델하우스를 관람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용 면적이 표시가 되어 있고, 자, 전용 면적이 표시가 되어 있고, 뭐 그다음에 공급 면적, 주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 뭐 그런 계약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서비스 면적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평형은 무엇인가, 타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사실 조금씩 헷갈리고 혼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용어들을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것, 전용 면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전용 면적은 우리 아파트 전용 면적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아파트 전용 면적이지 않느냐.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실제 면적이 아니고요. 그럼 어떤 면적이냐면, 전용 면적은 서비스 면적을 제외한 내가 현관 들어와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얘기합니다. 화장실, 방, 거실, 팬트리. 자, 여기서 빠진 게 있죠. 이 서비스 면적이 뭔가? 아파트 따지면 사실상 테라스 등 발코니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를 빼고 실제 사용하는 면적을 전용 면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주거 공용 면적이 있어요. 이 주거 공용 면적은 뭐냐면 제가 아파트에 퇴근해서 주차장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계단을 탈 수도 있고요. 엘리베이터 탈 수도 있고 복도 갈 수 있고 실제 사용할 때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주거 공용 면적이에요. 이런 걸 포함하면 주거 공용 면적이다. 이게 자, 그다음에 공급 면적이 있어요. 공급 면적은 무엇이냐면 전용 면적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 서비스 면적을 제외한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거 공용 면적을 제외하면 이거 두 개 플러스하면 공급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평형이 되는 겁니다. 무슨 평형이다 말할 때는 공급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타 공급 면적은 무엇이냐? 커뮤니티 있죠, 요즘에? 요즘에 커뮤니티 잘 돼 있는 데는 뭐 헬스 골프장 플러스 뭐 수영장도 있는 곳도 있어요. 뭐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 실제 사용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곳들이 있죠. 이게 바로 기타 공급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공급 면적하고 지금 죄송합니다. 이걸 잘못 말했네. 기타 공용이죠. 용어가 저 이상하게 잘 봤는데요. 기타 공급 면적이 아니고요. 기타 공용 면적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공용 면적. 자, 공급 면적하고 기타 공용 면적을 계산하면 이게 뭐냐? 바로 계약 면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면적이라는 건 사실상 발코니와 테라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 면적은 전용면 플러스 주거 공용 면적입니다. 아까 공급 면적 잘못 썼죠? 주거 공용 면적이다. 자, 서비스 면적은 아파트의 사실상 발코니 면적이고 평형. 자, 여기서 말하는 평형은 보통 공급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33평형이다. 이러면 공급 면적. 그다음 타입은 뭐냐? 타입은 무슨 타입. 뭐 85A 타입, 85B 타입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84A는 보통은 33평, 34평, 35평형. 요거는 공급 면적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타입은 국면적 25.7, 85 타입 보통 이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세금이나 어떤 청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표를 봤어요.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시면 모델하우스 보시기 전에 84 A 타입이 몇 세대고 그럼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전용 면적이 뭐 84점 몇이고 주거 공용 면적이 26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랑 요거 플러스하면 공급 면적이 되는 겁니다. 공급 면적은 제가 말씀드렸죠? 평형이다. 평형. 요게 평형이에요. 그다음에 기타 공용 면적 아까 말씀드렸죠? 노인정, 커뮤니티 그런 시설들이 복합돼서 기타 공용 면적. 그러면 계약 면적은 무엇이냐? 공급 면적 플러스 기타 공용 면적을 계산하면 실제 계약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표로 작성하는 게 있어요. 자, 요걸 보면 간단히 나오는데 자, 지금 요걸 좀 내려볼게요. 너무 올려버렸네. 자, 슬라이드 쇼가 지금 끝났는데 여기 너무 올라가서 이걸로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공급 면적 있죠? 공급 면적은 다시 계산하면 전용면 플러스 주거 공용 면적이다. 전용 면적은 방거실, 주방조, 화장실 면적 다한 거. 여기 이제 테라스 같은 것도 있죠. 주거 공용은 계단, 복도,
면적을 더한 게 여기 이제 주거 공용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주차장도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계약면적은 공급면적 플러스 기타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단지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면적을 더한 거고, 서비스 면적이 아까 이런 발코니라고 말씀드렸죠. 발코니 테라스 등. 이 표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간단히 나옵니다. 여기 이제 KB 부동산에서 제가 갖고 온 표인데 이걸 굉장히 잘 해놨어요. KB 부동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것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 보시면 혼돈하기 쉬운 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약 면적과 실제 계약 면적은 다릅니다. 아까 우리가 실제 계약서에 쓸 때는 계약 면적, 아까 말씀드린 계약 면적이 어떤 거다? 이거 볼게요. 계약 면적은 170제곱미터 돼 있죠. 근데 우리가 무슨 평형을 계약했다 그러면 33평형을 계약했다 그럼 공원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계약 면적은 기타 공용 면적까지 플러스한 거를 계약 면적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사람들이 실제 말하는 계약을 얘기할 때는 평형을 얘기하는 거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대부분 평형을 얘기합니다. 무슨 평형 계약했어? 33평형 계약했어? 이거는 평형. 타입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타입은 전용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요건데 공급 면적은 달라도 현행법과 시행령 때문에 공매표형에 맞춘 곳이 대부분이다. 보통 32에서 36평형은 대부분 전용이 85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으로 계산하면 25.7123인데 뭐 그냥 25.7로 보통 계산합니다. 25.7을 맞춥니다. 이게 왜 여기에 맞추느냐? 예전에 그 1973년도에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한 사람당 면적을 5평씩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82제곱미터 나오는데 뭐 대충 환산해서 85를 맞춘 거예요. 그러면 실제 계산하고 하면 25.7이 나온다. 이래서 근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데 나중에 또 이것도 내용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요거예요. 공급 면적이 큰 거는 주거 공용 면적이 같은 공용 면적 대비해서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 이게 공급 면적이 크다고 해서 전용 면적이 큰 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6평형이다, 32평형이다, 36평형이 32평형보다 큰 게 아니에요. 대부분 전용 면적은 똑같다. 25.7이다. 거의 이거에 맞춥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맞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1000개면 999개는 여기 맞춥니다. 그래서 공급 면적이 크다고 해서 전용 면적이 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공급 면적이 큰 건 뭐냐? 바로 주거 공용 면적.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계단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면적이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뜻하는 거지 전용 면적이 크다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땡땡 면적, 편적, 땡땡 평형은 바로 공급 면적. 그러니까 33평형이다. 그러면 공급 면적이 되는 거고요. 무슨 타입이다. 뭐 땡땡 타입이다. 이러면 전용 면적입니다. 그 모델하우스의 84A 타입이다. 그러면 전용 면적 84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 숫자는 A, B, C 나눈 거는요. 똑같은 84 타입인데도 이제 이게 배치가 좀 다른 겁니다. 그다음에 면적이 제외되는 부분은 아까 발코니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할 때 계약 면적과 보통 면적을 말한다. 근데 실제 계약 면적은 다르다는 거고요. 자, 33평형이 말할 때는 공급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73년 건축촉진법 한 사람 적정 면적을 그 당시에 5평 생각해서 기준 생각하면 82제곱미터인데 바늘 면적 그런데 85 정도로 하고, 세금이나 청약 방식 때문에 국민 면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를 그러니까 84를 넘어가면 중대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청약 방식과 세금이 달라져요. 좀 더 커지죠. 특히 뭐가 달라지느냐? 이제 처음에 내는 세금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청약 제도에서 좀 달라지고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다룰게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전용 공급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서비스면적 이걸 좀 알아봤는데,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혼돈돼서 하는데 다음부터는 이거에서 혼돈되지 않고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따봉 좋아요죠. 이왕이시면 그보다 더 좋은 건 구독이에요. 자, 구독을 누르시고 분양 상담사 하시든 또는 부동산에 관심 있던 시청자분이시든, 자, 올해 지금 벌써 8월인데 8월이 아니죠. 6월인데 자, 올 여름 잘 나시고 또 이 내용을 보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